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그 승인 받은 걸 기념하는 우표들이 나오고 이게 계속 기념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게 교과서에서조차 그 의미가 축소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뭐 그 미래 세대들이 알지 못하게 교육 현장에서조차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이걸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그 괴리가 나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솝우화를 보면 그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그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가 자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난 게 대한민국의 역사다.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러한 현재하고 기억 속을 정리해 놓은 역사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서술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 건국 외교 과정도 하나의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전에 이 포럼에 이용훈 선생님이 이랬던가 하신 거 보니까 이 부분 얘기를 이미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 얘기들이 이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 사이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민족을 주어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그 김구 선생님을 갖다가 더 중요한 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애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사람은 어차피 경험한 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본 세상은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좌우합작들을 많이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국제통으로서 돌아가는 발을 갖다가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식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 김구 선생님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당 쪽에서 온 특사가 남긴 얘기 같은 부분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조차 그 역사학자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그 서술되어 있는 건 이제 이승만이 주도한 유엔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걸 갖다가 주도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한국 학계의 주도적 인식은 수정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미국 좌파들의 눈을 갖고 우리 역사를 보게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인 미국의 괴뢰에 불과했고 수동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킨 거에 불과했다라는 인식들이 주된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특정한 이해를 갖다가 그렇게 고정시킬 만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리드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건국하게 되는 주도적인 역할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사학계의 주류적 인식하고는 전혀 다른 분단을 한 게 아니라 당시 지도를 그려보면 적색으로 가득 차 있는 데서 안쪽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에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미국이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리드해서 하셨다는 부분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그 유엔 승인 획득을 위한 건국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